진행을 맡은 배종원 선교사입니다. 세 분의 황금기 선교사님을 만나 뵀는데 네 번째 김영근 선교사님을 아직도 못 찾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분의 선교사님인데요. 보니까 저는 자격이 안 돼요. 60세도 안 됩니다. 여기 보신 선교사님 네 분이 계신데 우간다의 이현수 선교사님은 77세, 태국의 송용자 선교사님 75세, 브라질의 이영대 선교사님 75세, 이영근 선교사님 지금 저기 비디오 준비하고 계신데 다들 70세가 이상 되신 고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첫 번에 이현수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8년, 그러니까 77세 되신 걸 봐서는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지금 8년째 우간다에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비디오 영상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세련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간다에 있는 이현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여기 참석하신 여러 선교사님들보다 모든 게 다 뒤지고, 제가 선교사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움찔움찔해집니다. 아직도. 저는 사실 평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소원하고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말씀 들고 나가서 전할 만큼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다만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첫 번째 회사에서 35년 2개월을 있었는데 퇴직금을 받으니까 3억 조금 됐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하고 나눈다는 거는 참 힘이 들었어요. 참 막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의 중동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3 때 의과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야, 농과대학이 그렇게 좋은데 의대 가지 말고 농대를 가라.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효도 한번 했지요. 그래서 농과대학으로 그렇게 고민 없이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래, 서울대학 하나 빨리, 어디를 가든지 서울대학 들어가면 한 사람 숫자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 수원여고에 선생님을 오래 하셨는데, 야, 거기 농과대학에 가면은 농해화학과라는 데가 공과대학 못지않게 아주 좋은 그런 커트라인도 세고 좋은 대학이라고 하더라, 과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따져보지도 않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를 지원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평소에 이제 제가 어릴 때 면석이셨는데 글씨를 참 잘 쓰셨어요. 한문이고 한글이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경기도 진흥원에 주사로 계셨어요. 제가 대학을 갈 때쯤.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딱 진흥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사관생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부러워했는데 그 일을 제가 아버지 소원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활발하게 출장도 다니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줬더라면 평생 환자들 앞에서 입을 벌려 이러고 환자들하고만 보냈을 텐데, 이렇게 평생을 먼 나라를 출장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이제 막상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누구하고 나누기가, 자, 돈도 없지요. 제가 배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과대학을 갔더라면 내가 그 의술을 가지고 누구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저한테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씩 제가 넘겨달라고 할 때 넘겨주십시오. 제가 농과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회사, 35년 있었던 회사에서 제가 뭘 했냐 그러면 미국의 옥수수를 들여다가 그걸 가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중해제약, 대한약품 같은 데서 증류수에 타서 링겔을 만드는 그 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했던 회사가 주식회사 셀트리온인데요. 저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됐어요. 2002년에 세웠는데 제가 2008년에 회사를 그만둘 때 이미 코스닥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신화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될 것 같지 않았던 회사가 그 아버지 어머니, 설립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덕이라고 생각하고, 그 회장도 지금 매년 시무식을 할 때면은 사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취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성과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는 바람에 저는 투자를 안 했지만 제가 옵션을 받고 그래서 큰 돈이 생겼어요. 재정을 만들어줬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끝내고 나서 2007년에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다 받고 2008년에 브라질에 가서 1억 1천만 평의 땅을 샌프란시스코 강 근처에서 사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하려고 엄청 큰 프로젝트를 거의 다 준비했는데 리먼 브로더스라고 하는 경제 쇼크가 오는 바람에 포기하고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의 IDB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잠깐 있으면서 ISC라고 하는 생산성이 엄청 높은 카사바 품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저에게 주어지신 선물입니다. 다음, ISC는 카사바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태국에서 제일 높은 생산성이 헥타르당 30톤인데 유기질 비료를 써서 관리를 하면 150톤이 나올 수 있는 엄청 놀라운 품종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링겔을 만드는 저걸 제가 생각을 하고 우간다 꿈을 꿨습니다. 다음. 저거는 저렇게 보통 카사바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스템이 하나씩 쭉쭉 올라가는데 이 ISC는 멀티 스템이 돼서요, 완전히 숲을 이룹니다. 2.5m 숲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잎사귀도 보통 잎사귀의 5배, 6배, 줄기의 크기도 엄청 큽니다. 저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또 링겔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마지막 그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다음. 저 회사가 제가 두 번째로 저한테 재정을 만들어 주었던 회사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33조로 세 번째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의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그런 회사를 한국에 하나 만들어 주신 거죠. 다음.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성견은요, 제가 이게 재정도 주셨고 기술도 포도당을 생산하는 기술, 그 다음에 농사를 질 수 있는 좋은 품종, 그리고 제가 농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농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 위에서 이제 NGO를 나가서 그럼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고 구상을 한 게 그런 미션, 기독교 계통의 NGO,
서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육, 의료, 체육, 교회 개척, 지역개발, 그다음에 우물사역 이런 걸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재정이 어느 때가 되면 고갈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것도 요즘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재정이 다 끝나면은 선교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대로 그런 일들이,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리빙스턴 건설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자체 농장을 만들고, 또 거기 놀고 있는 땅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을, 지주들을 설득해서 농장으로 계속 개발하고 농장을 경영해주는 그런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여해주는 건설회사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간다가 지금 제가 갈 때만 해도 3,400명이었는데 지금 4,000명이 넘었습니다. 매년 한 100만 명 이상씩 인구가 증가하는데 평균 연령도 한 15세 후반에서 15세 전반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수요와 건축 수요가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건축 관련된 유통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이미 사양 산업이 되어 있는 시멘트 벽돌 브록, 그다음에 크레이 벽돌 브록을 만드는 대형 기계를 그냥 우간다에 가져가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를 일부 생산하고 또 모든 필요한 건축 자재를 신용 있게 공급하는 회사를 생각해서 두 개가 앞으로 투자가 다 완료가 되면은 NGO 서현재단은 저런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쓸 수 있을 그런 구조로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우간다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우간다가 남북한보다 약간 큽니다. 그리고 땅은 아주 적도입니다. 저 지나가는 데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적도 표시입니다. 적도에 위치해 있지만은 1100에서 1150m 정도 고원지대라서 아주 날씨가 정말로 좋고요. 또 치안이 아주 좋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보시다시피 가운데로 밑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저 나일강 폭이 꽤 넓어서 그 사람들 기술로 다리를 마음대로 놓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가는 다리는 지금 딱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로는 남에서 북으로만 갑니다. 제가 지금 1, 2, 3, 4, 5로 찍어놓은 제 사업 또는 사업을 하는 저 지역은 수도 캄팔라에서부터 남수단으로 올라가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중요한 도로변에 전부 위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서현에 하는 것은 선교센터, 교육, 의료, 체육 넘겨주세요. 교회 개척, 지역개발, 우물굴작, 남수단 사역, 이런 사역들을 서현 재단에서 계획하고 이미 일부는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선교센터는 2개가 있는데요. 캄팔라에 보시는 그 오른쪽에 3층 이 선교센터고요. 왼쪽은 우리 우간다 사원들의 기숙사고요. 또 오른쪽에 구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교육은 사실은 농가대학을 우리 농대 후배도 와 있습니다만, 제가 우간다에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동창회장을 3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알럼나이 3만 명 중에 지금 은퇴를 했지만은 건강하고 우간다에 가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교수만 해도 한 400명에서 한 500명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은 오늘은 어떤 산에 갈까? 이런 것들만 걱정하고 100세를 살기 위해서 뭔가 자기 몸을 가꾸는 일에 아주 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싶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간다에 농가대학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영부인이 문교부 장관인데 영부인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 만나서 MOU를 맺고 기공식까지 했는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ODA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 한국 정부가 후진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무도 가지고 있고 의무 액수도 아직 다 이행을 못했고 또 프로젝트가 좋은 게 없어서 지금 못하는데 농업국가에서 농가대학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 왜 개인이 사립대학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프로포잘을 만들어서 우간다 교육부에다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은 딴 사업에 써라. 그래서 지금 국립대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있는 나카송고라의 종합학교를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사가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우간다에 국제학교를 한번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자녀를 케냐로 유학을 보내요. 거기 MK들을. 그래서 그리고 또 우간다 자체의 국제학교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어서 국제학교를 농가대학 대신에 세우기로 해서 지금 이번에도 아틀란타에 들려서 기독교 학교하고 협력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학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간다에 살면서 아주 불편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수단을 한번 방문하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나라가 남수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도 선생님도 공부할 재료도 뭐 약도. 그래서 뭔가를 남수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수단 가까운 곳에 기술학교를 세우고 또 거기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하는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치원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의료는 두 가지를 처음에는 종합병원을 생각하고 한참 열심히 했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금은 농장에 멀티 클리닉을 학교 안에 같이 세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캄팔라지 본사 안에 치과하고 기공사를 양성하는 작은 학원을 같이 하기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그 모습입니다. 다음. 체육은 제가 지금 현재는 체육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태권도 체육관을 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축구 코치를 초청해서 초등학교에 축구부를 창설했는데 이 우간다라는 나라가 뭐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인근 나라하고 시합을 해서 한번 이기기만 하면 그냥 택시들이 뭐 계속 경적을 울리고 다니는데 엄청 좋아합니다. 축구를. 다음. 교회는 지금 현재는 3개의 처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남산 리빙스턴 교회는 서울의 남산 감리교회 창립 70주년 기념교회로 함께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카송고라 구루에 지금 임시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는 지금 나카송고라라고 하는데 농장 근처에서는 설계 중에 있고요. 리빙스턴 구루 쪽에 수단 쪽에도 지금 새로 교회를 신축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남산 리빙스턴 교회의 봉헌 모습입니다. 다음. 이건 농장에 있는 교회고요. 다음. 이거는 구루에 최근에 개척한 교회인데 여기 같이 일하던 우리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무척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이 많은데 그 지역에 이런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디서 교인들이 오는지 매주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지역개발은 2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는 농가소득증대 사업은 한국의 농업 NGO로 굿파머스라고 하는 NGO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간다 지부를 제가 맡아가지고 그 사업으로 양계 사업을 20농가에 대해서 지금 자금도 확보되어 있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역자가 없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모자라고 하는 데가 우간다에서는 제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이상철 선교사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가장 낙후된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잠매마을로 선정해서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우물, 그 다음에 장학금도 주고 청년들을 회사에 채용하는 것도 좀 지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서 그 개발된 모델이 그 주변 마을로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보자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물굴착은 저희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거는 우물굴착은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물이 안 나오면 나중에 시비가 생기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모든 회사들은 탐사를 자기가 안 합니다. 굴착만 해요. 그럼 주인이 탐사회사를 불러서 지하수를 탐사한 뒤에 가능성이 있으면 굴착회사를 부르는데,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책임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저희가 탐사를 하는데, 탐사 회사를 부르면 한 개소당 100불씩을 줘야 돼요, 탐사 비용을.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3개 내지 4개 이상으로 탐사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는 자체 장비이기 때문에 10군데까지 확대를 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를 찾고 있지요. 대개 80m 기준에서 8,000불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하고 하는데, 저희가 탐사를 해봐서 가능성이 80% 이상 되면은 100% 저희 책임하에 우물을 굴착하고요. 이게 50%에서 70% 되면 좀 애매해요.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는 안 파고 싶은데 그래도 우물이 귀향되니까 한번 파신다 그러면 제가 팔 수는 있는데, 만일에 실패를 하면 거기 들어간 디젤 값만 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물은 금년 말까지는 선교사님들이 부탁하는 데를 주로 팠고, 케냐에 가서 난민촌에 파는 데에다가 2년 동안 집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이카 사업으로 아루아라고 하는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콩고 국경 지역에. 거기에 1년에 120만 불씩 3년 동안 36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내년부터는 집중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남수단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수단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리더가 될 만한 장학생을 매년 5명씩을 풀장학생으로 구루라는 지역으로 불러서 거기에 구루 대학에 유학을 시키고 기숙사를 세워서 기숙사에 20명을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목사님 3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 하여금 야간에는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귀국할 때쯤 되면은 전문인 선교사 정도의 레벨로 훈련된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학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단으로 가는 도로변에 한 13,000평의 땅을 구입해서 기술학교를 세워서 수단에 들어가는 건 지금도 금지구역으로, 여행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학생들을 불러서 6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들여보내고, 그 중에 사업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해서 수단에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학생들이 다 합하면 150명 정도 되는데, 이 먹는 일이 상당히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농장을 하는 회사니까 하고 그곳에 300여 에이카의 농장을 수단 난민들과 같이 개발을 해서 우선 식량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서현이라고 하는 NGO의 사역이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수익 사업으로 리빙스톤 건설입니다. 하는 일은 자체 농장을 개발하고 농장 개발 용역 사업을 하고 중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계획합니다. 다음. 리빙스톤 팜은 낙가송구라고 하는 지역이 농사짓기에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건조한 지역인데 제가 일부러, 물론 땅값도 쌌지만은 어려운 데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땅을 샀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1,055헥타르를 확보해서 지금 한 3분의 1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 농장을 한국 정부에서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 해외 농업개발 투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캐사바를 사실은 불법적으로 제가 종묘를 가지고 가서 심어봤어요. 그 뜰에서 심을 때는요 엄청 잘 자랐습니다. 뭐 다른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서 이건 됐구나 했는데
대개 어떤 농작물이든지 생산성이 높은 품종은 바이러스가 오염이 안 돼 있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우간다에 갔다가 필드에 옮겨 심었더니 얼마 안 돼서 바이러스가 오염되면서 쪼글쪼글해지더니 영 쓸모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포기하고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품종으로도 4년 동안 농사를 지어봤는데 제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 6개월이 돼서 뿌리가 아주 참 틈실해서 이제 됐구나 하고 그걸 수확을 해보면 잘라보면 다 썩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제가 4년 동안 투자한 돈에 한 20-30%도 회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잡초는 한국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면 한국 분들이 그래요. 그거 뭐 잡초 한번 뽑으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드냐고. 그런데요, 작물은 1모작, 2모작이 하면은 아주 맥시멈인데 잡초는 한 4-5모작 하는 것 같아요. 뽑으면 또 나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잡초하고 경쟁해서 제초제를 갖다 그 다음에 다음 이게 지금 농장에 오는 이게 귀빈인데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게 국적으로 저기 있는 것처럼 그레이 크라운드 크레인인데요, 다른 사람은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런 귀한 게 농장에 오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다음. 더 계속 넘겨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농장이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술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람들을 채용해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훔쳐가는 데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나눠 쓴다라고 하는 나눔을 지들이 해석해 가지고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제 CYTC라는 걸 해서 기숙사를 세웠습니다. 60명이 들어가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농촌에서 중졸 이상자를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3년 동안 키워서 쓰려고 시작을 했고요. 다음. 이게 RIP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은퇴한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하는데, 남편은 와요. 제 후배고 와서 일하라 그러면 가지요. 근데 부인이 반대해서 그 눈에 파리가 10개씩 붙고 갈비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 데 가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사실은 유니세프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모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그렇게 아주 험악한 나라로, 불쌍한 대륙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오기 어려운데 제가 원룸을 16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기술자나 경영자를 그냥 오라고 초청을 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당신 있을 만큼 있어라.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지요. 제가 다 부담하니까.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돌아가면 그 사람이 입으로 전하는 그 파급 효과가 몇십 명에 이르러요.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를 좀 변화시키는 일을 하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와줄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도 제가 재단이 하나 있는데요. 서현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인사이트라고 하는 조그만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를 같이 흡수해서 일을 하는데, 아까 유니세프가 그렇게 잘못 선전하는 거를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게 아프리카 인사이트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런 대륙이 아닙니다. 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는데, 넘겨주세요. 홍보 영상이나 또는 기사를 쓰고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행사를 기억해서 아프리카를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장학 사업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룹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학생들이 장학금은 받고 오는데 있을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19개 방을 꾸미기 위해서 지금 그룹홈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됐습니다. 19개인데. 다음. 그 다음에 네트워킹 사업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정환 선교사님이 이런 귀한 일을 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요. 있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경험이 엄청 많아요. 비단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이나 회사나 어떤 개인도.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또 한국에서 은퇴한 사람 중에는 산에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도 뭔가를 도울 수 있는데 내가 풀타임으로 나가서 선교를 못해도 내가 3개월 또는 6개월 해줄 수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농촌진흥청 출신들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가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일부러 써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연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요. 양재동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거기 지금 4-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